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 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그리고 전력, 원전 오늘 좀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사뭇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전날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사실 그 기술적 반등이 미국 증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거였거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전날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너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미증시가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사실 국내 증시의 오늘 상승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만기일간 여파도 있고 또 국내 증시만의 특수성,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있는 만큼 국내 증시가 저항을 뚫고 위까지 쭉 치고 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미증시 차트까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음봉이거든요. 전강 후 약 패턴으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봉인 상태에서 지금 선물 지수까지 밀리고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안 돼요. 보통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인데, 과거부터 미증시 차트를 쭉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거나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만약에 오늘 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탈을 했을 땐 과거처럼 이제 본격적인,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상승 추세였던 만큼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하락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또 이제 경제 지표 발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선물 지수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여파 속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올라갈 만한, 국내 증시만의 호재라고 부를 것도 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오늘 시초에 미증시 영향으로 갭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죠. 자, 사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2,620포인트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아래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라서 어설프게 위로 끌어올리 봐야 지금 종목들 상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 이게 상승 추세선 하단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번 주에 국내 증시의 중요한 건 241선을 돌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락 추세선을 지키는 것, 이것만 지켜줘도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선방한 한 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국내 증시가 만약에 2,550포인트 위로만 지키면서 마무리를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주봉상 121선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라서,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결과 이후 이제 그 지킬 자리만 잘 지키면서 이번 주에 마감만 한다면 다음 주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유들, 미증시가 지금 당장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이탈할지 말지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국내 증시만의 특수성인 그 정치적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아직 오늘 저녁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갭상승을 보여봐야 그거는 그냥 전날 미증시 올랐어라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 이 기대감을 더 키울 만한 요소가 없고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차라리 오늘 만약에 갭 떴는데 갭 안 메꾸고 위로 올라갔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오늘 시초 상승분 적당히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60일선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흐름 무난무난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시 시장 좀 빠지고 있고, 갑자기 하락 전환했다고 해서 막 너무 겁먹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우선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좀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의 출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양자 컴퓨터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GTC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다음 주에 그 GTC
거기에 대한 이슈, 그 이슈 속에서 엔비디아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날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양자 핵심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묶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사실 어마어마한 호재를 가지고 지금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제 반도체가 좀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딱히 2차 전지 쪽 메인 섹터 움직임도 별로 없다 보니 시장에 돈들이 갈 데를 잃은 거죠. 그렇게 시장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뭐 매력적인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시장이 빨리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이슈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아무래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섹터군들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주면서 양자 컴퓨터 이쪽도 좀 강세를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상승 랠리가 양자 컴퓨터의 상승 랠리가 계속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심은 계속 들거든요. 정말 시장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의 주도 섹터가 돼야 될 거는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섹터의 세부 섹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세부 섹터들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 쪽까지도 그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힘 있는 상승세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다음 주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반대로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크게 휘청인다라고 했을 때 일정이 있는, 이슈가 있는 양자 컴퓨터 이쪽이 또 시장에 그 자금 회피처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양자 컴퓨터 쪽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되게 많기는 한데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대장격으로 치고 들어온 종목이 ICK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반도체 기반 보안.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도 발을 담을 수 있고 양자 컴퓨터에도 발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ICK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겹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왕 양자 컴퓨터를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쪽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과거 악성 매물대들이 많았던, 과거 거래량들이 실렸던 시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때 뭐 상장 초기 말고, 자, 이날 거래량 좀 심하게 실렸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꽤나 유의미하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터지긴 했지만 여기서 치고 못 가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아래 구간, 이제 여기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자기 평단만 오면 8, 90%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악성 매물대 자리예요. 즉 매도세가 터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 거래량 실리면서 그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11,700원, 11,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이 자리가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벤 상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양자 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왕이면 뭐 엑스게이트나 이런 것들 전통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좋지만 반도체랑 격테마를 이루고 있는 ICK 이쪽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일단 가장 좋은 건 전날 한 종가 정도, 전날 종가, 윗골에 따른 전날 종가 정도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자리는 과거 고점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상한가 갔을 때 그 자리이기도 해서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일단 12,500원 정도까지 현 구간부터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11,500원, 볼리저밴드 하단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1,50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끝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거래량 없이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11,500원 라인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자리인 한 1,500원 정도까지도 조정을 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가다듬고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11,500원을 이탈하면 아래로 한 10% 정도 가까이 더 빠져야 된다는 의미인 만큼 일단은 11,5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한 10,000원 초반,
만 원 초반부, 만 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서 뭐 재진입 전략 혹은 신규 진입 전략을 잡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 여기서 주요 악성 매물대를 소화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이 종목이 밀릴 만한 자리는 최근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자리까지는 여기 이제 다음 매도대가 나올 자리는 이 정도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이 정도 부분 한 1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장이 막 변수들도 많고 하니까 뭐 장기적인 목표가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14,500원 정도 지금 위에 14,500원 정도를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17,000원 뭐 이렇게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슈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양자 컴퓨터 섹터 받아봤습니다. 그 안에서 ICTK 탑픽주로 뽑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오늘 정말 강합니다. 어제는 반도체가 확실히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조선과 방산이 약간의 눌림이 있었는데요. 언제 눌렸냐는 듯이 뭐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테크놀로지 다 일제히 강한 불기둥을 오늘 뿜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볼까요? 아무래도 전날 이제 방산주들이 빠졌던 이유는 좀 다양한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올랐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방산은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종전 협정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한 달간 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와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 이제 돈 안 내면 안 지켜주는구나 혹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지켜주지 않겠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방위비를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쭉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가뜩이나 최근에 지금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주들의 실적이 괜찮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증시가 흔들린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뭐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기술주 막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엔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데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경제 침체면 회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뭐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아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사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경제 침체 우려까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 거예요. 여기 추가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러블콜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조선주 실적도 좋은데 그래도 여기는 뭔가 경제 침체가 와도 관세가 와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즉 기술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던 시점에서 방산주랑 조선주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오늘 되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휴전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케이 한 달 휴전하자라고 말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거기에 따른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시장은 이해할 거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기술주들은 좋거든요. 그렇게 시장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방위 산업이나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되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이쪽이 돈을 못 벌거나 뭐 성장성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술주와 좀 반대되면서 움직인다. 기술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 같고 정말 포스피가 쭉쭉 치고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한다면 사실 방위산업이나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적당히 추세를 잡고만 매매를 해야지 여기에 막 힘을 세게 준다거나 이렇게 매매하는 건 조금 전 지금 시점에서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미증시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흉흉하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 돌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이슈들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 방산주 실적 괜찮고 기술주들 매력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방산주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를 내가 뭔가 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게 지금 잡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하나 만약에 반대로 시장이 진짜 여기서 더 밀리거나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방산주, 조선주 상승 추세 쭉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좀 방산주 하나 정도를 계좌에 담아두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현대로템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K2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실적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제 유럽 이제 나토랑 오늘이었나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나토 그 총장하고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죠. 결국 유럽의 방위비들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은 원래 방산주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대북주로서 움직임도 보여줬어요. 철도 관련주로서 묶이면서 대북주의 움직임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쪽에 힘이 빠지더라도 만약에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자국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북핵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대북주들 쪽에서 관심이 커질 수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대북주 섹터로도 과거 2018년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북주, 방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격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하고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에 들어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좀 소폭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추세를 그어봤을 때 현대로템은 이런 느낌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이 상단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 추세선 상단이거든요. 만약에 고점끼리 연결한 이 자리가 추세선 상단 자리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은 여기서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한 93,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내일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추세선이 아니라 더 가파른 추세선으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부터 접근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현가부터 해서 한 9만 원까지 좀 그러면 아래로 한 10% 가까이 좀 크게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거죠. 한 9만 원 정도까지 분할로 한 3분할 정도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평단은 최대한 한 9만 5천 원 정도 선에 맞출 수 있게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8만 8천 원 정도 자리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 자리 이탈했을 때는 그때 말한 것처럼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이 급격한 상승에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거의 한 8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재차 눌림을 주고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8만 8천 원짜리를 이탈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종목에게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끌고 가면서 자기 그릇대로 먹는 게 좋다라고 보통 항상 말을 해오는데 일단 이 종목은 현 구간에서 만약에 내일 현 구간을 지키고 한 번 더 올라간다? 내일 만약에 여기 지킨다? 내일 혹은 내일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나더라도 이 구간을 오늘 종가 부근을 지키면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1만 5천 원까지도 좀 급격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섹터 내에서도 추세를 제대로 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 받아봤습니다. 오늘 따라잡기보다는 내일 추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평단을 한 9만 5천 원 정도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하고 섹터 내의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로는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최근 언급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좀 시초에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 일단은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가 뭐 나아질 것 같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가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맞춰서 하나마이크론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지금 오늘 61선, 삼성전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선은 61선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에 힘을 얻었고 올라가긴 했지만 121선,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뚫는다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61선 지지받고 지금 121선 재탈환 시동 중이거든요.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평선의 관점이 아니라 넓게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박스권을 거의 그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보시면 일정 수준의 저점과 고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평선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데 자 61선을 끌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박스권 중단까지 오면서 이평선 61선을 돌파해서 이 61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냈고 자 이번에 121선 일전에 박스권 상단인가 동시에 121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저항에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121선까지 현재 끌어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가면 삼성전자가 121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위로 막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저항을 뚫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저항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을 정배열 시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는 이미 삼성전자보다 먼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충분히 좋습니다. 자,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어제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1,900원 정도 자리에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일단은 메꿀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가장 좋은 건 오늘 메꿔주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에 메꿔주면서 61선, 121선 지지받고 삼성전자 121선 돌파 확인하면서 이제 이 종목도 이렇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다른 반도체보다 되게 좀 느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쁜 종목 아니거든요. 반도체 섹터 결국에는 시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선 코스피가 2,650, 2,700, 2,800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최근에 실적까지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인 만큼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름 자유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한 1,600원 이 정도까지 61선, 121선까지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소녀감성 목표가 볼리저 밴드 상단 12,300원. 자, 이 자리까지는 사실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적지는 않아요. 12,300원이면 현가 대비 거의 10%거든요, 위로. 그래서 12,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리가 이제 일전에 밀렸던 자리들이에요. 시장 지수가 밀리기도 했고 반도체 섹터가 밀리기도 했던 딱 그 자리가 이 12,300원 라인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 12,300원 라인을 돌파한다. 그때부터 이 종목은 사실 14,500원, 크게는 17,000원까지도 정말 크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1차 목표가는 12,300원. 여기서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남은 거 가지고 만약에 여기 안착 시도한다. 그러면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남은 물량 가지고 14,500원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저점이었던 한 10,000원 정도 라인.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 정도 라인, 이 시장 되게 많이 빠졌던 그때의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럼 또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땐 10,0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한 볼린저 밴드 하단선, 보통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을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10,000원 이탈하면 한 8,900원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부 다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만 좀 줄이고 정말 한 9,000원 라인까지 밀리면 이 볼벤 하단 부분에서 재매수해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접근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보다는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뭐 내가 실시간 대응 좀 어렵고 막 변동성 큰 종목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로 하나 마이크론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후공정단에서의 실적 개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표가 12,3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강하게 뛰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틸입니다. 철강 쪽의 움직임이 오늘 두드러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제 25% 관세가 부과될 텐데 이에 따라서 유럽도 또 캐나다도 보복 관세 맞대응 카드를 또 끼워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15%까지 급등했던 넥스틸은 또 오름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는 흐름들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종목하고 뉴스만 보고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시장 지수가 지금 지지선 딛고 반등 나올 것 같아. 혹은 여기서 시장 지수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오늘은 시장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하겠다.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막 시장에 존재를 하고 유럽도 미국의 관세, 미국도 유럽의 관세, 보복 관세, 상호 관세 이런 식으로 시장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지수는 하락을 하겠죠.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찌 보면 넥스틸이라던가 그 철강 관련주들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나마 지금 철강 관련주가 시장이 좋을 때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관 사업을 LPG 가스관 사업을 우리나라랑 같이 일본이랑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업체처럼 철강 쪽도 가스관 만들려면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겹해마가 형성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좋아 보인다 하고 막 잡는 건 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철강 관련주들이 음봉을 보여줬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겹테마로서 가스관 관련주랑도 묶일 수 있으니 철강 관련주를 하락할 때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승할 때 잡게 되면 이 종목은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 지수 같은 경우가 지킬 자리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지수가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좀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던 하루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철강 관련주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장 지수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던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해야 그분들은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내일 시장 반등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철강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는 그냥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도 어차피 관세는 계속 나오니까 좋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최소한의 지지선을 잡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진짜 넥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 주면 13,000원이나 13,500원까지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현가 대비해서 볼벤 상단까지만 밀려도 마이너스 17%고 상승폭 절반이면 마이너스 20 몇 프로예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자신이 있고 나는 이 종목을 어차피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가스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정말 나중에는 가스관이 과거에 대북주로도 움직였던 만큼 뭐 대북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내가 물려도 대응해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냥 지금 한 번 사놓고 올라갈 때 대충 따라가고 막 더 가자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상승폭의 절반, 철강 관련주 대부분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줄 거를 생각하면서 좀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던가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잘 가서 따라잡는 거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웬만하면 당일날 급등할 때 따라잡는 거 상당히 철강 쪽 위험하거든요. 윗꼬리를 좀 많이 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빠지다가 시장 지수가 전약 후강으로 시장 지수가 다시금 야금야금 올라올 때마다 철강 관련주는 윗꼬리를 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를 단타로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목표가를 크게 보기보다는 스캘핑 느낌으로 짧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웬만하면 좀 장대 음봉 맞았을 때 그럴 때 철강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철강 관련주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좋게 보고 있고 또 가스관이라던가 추후에 대북이라던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달리는 말이라고 판단되는 철강 관련주를 산다라고 하면
지금 한 번에 크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충분한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철강주들 만약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일 경우에는 거센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승분의 절반까지 하단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고 눌림 매수 때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